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위원님. 네. 머리 좀 자르셨죠? 네, 좀 그렇죠. 딱 티가 납니다. 저만 알죠, 이런 거? 지인도 모릅니다. 정말요? 농담이죠. 사모님은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볼 텐데 사실 저는 오늘이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네. 많이들 쉬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보세요. 벌써 10,000분 넘는 분이 함께 저희와 그래도 원래 하고 조금 계십니다. 덜 오시는데 아마 이제 한 오늘은 4,000분 덜 오셨죠? 네, 여행 가시는 분도 꽤 있고 네. 오늘은 좀 슬로우한 게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지난 금요일날도 그 주가도 올랐잖아요. 네. 기분 좋게 올랐는데 제가 주말에 또 저희 미국 주식에 밑에 카페 15,000명 넘었잖아요. 네. 이제 곧 16,000명 될 기세입니다. 진짜요? 벌써요? 그 정도는 아니죠. 900명도 오면 네. 100명 넘어 더 오버됐다는 얘기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의 일관된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뭐 이제 저희 이제 3배짜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 3배짜리 지금 사야 돼.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위원님. 그런 건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제 지향하는 투자죠. 잘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뿐인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걱정, 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지금 오늘 시작해도 되냐? 되죠,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게 뭐 있죠? 그 어떤 분 진짜 그걸 쓰셨어요. 한국장에서 미국장으로 지금 다 옮겨가야 되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동감입니다.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OX 문제가 아니라 미국 주식은 항상 여러 가지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분산 투자하면서 정말 장기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 화면에 전해놨지만 이거 좀 미국 주식 지금 시작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감히 답을 말씀드리면 전 미국 주식 답이다를 2016년부터 계속 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홍보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우리 위원님의 정말 20년 넘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슬로건 중에 하나죠. 홍보를 뭐 하랍니까? 저는 홍보를 홍보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네. 왜 미국 주식이 답이냐는 건데 저희 화면 좀 보여주셔야 돼요. 미국 주식 답이다가 제가 쓴 책 제목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벌써 6, 7년 됐는데 책 제목 자체는 처음부터 미국 주식이 미치다였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건 너무 세다 하면서 답이다 했는데 제가 워낙 수정했던 제안 미국 주식도 답이다였어요. 주식도. 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답 안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왜 2023년판을 10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8, 9개월 전이잖아요. 그때 시장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요. 그때 작년에 최저치가 이때요. 지금요. 지금 직전 최저치가.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사갖고 어떻게 해? 지금 망하는데 미국 주식 도망쳐야 된다. 그 당시에 채팅터 보면 도망쳐란 얘기가 주가 떨어지면 10개 한 바닥에 하나씩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빨리 도망가야지 뭐 미국 주식 하냐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좋은 주식을 한 5개에서 많게 10개, 15개 정도를 분산 투자해서 나가는 것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갖고 가시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오늘 보여드렸고요. 주말 내용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주말 내용은 어찌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슈퍼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요. 사실 슈퍼란 말도 부족하죠. 슈퍼, 울트라, 고용 보고서. 슈퍼 울트라 초. 네, 그런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마치 오늘 새벽에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또 운이 있어서 딱 눈 뜨고 이제 전 축구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기 전에 뭐 이제 옷 입고 가리고 딱 펴놨더니 연장전을 막 시작하고 나서 2분 만에 1분 만에 골을 봤거든요. 골 넣는 장면을 보셨군요. 그렇죠. 그거 봤죠. 근데 그게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 네, 대단하잖아요. 특히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오빠가 또 U20 선수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진짜 좋았는데 그 고용 씨 너무나 좋으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가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거 고용 너무 심하다,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올려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가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어찌 보면 뚱딴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뭐 골디락스로 표현해도 되는데 고용 시장은 좋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리세션이 뭐냐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에 슬로우도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훅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지난 주간으로 보면 3대 지수가 다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날 다우가 2% 넘게 올라가면서요. 다우가 2%, 나스닥도 2%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6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P 4주인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우지수도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나스닥은 무려 26.5%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점, 작년의 고점, 재작년 고점까지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의 흐름 보면 1주간의 흐름 보면은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올라갔고 테크도 올라갔지만 부동산도 올라갔지만 주목하는 것은 역시 이미 소비재 인쪽에 많이 올라갔고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 IT 쪽에서 엔비디아 이런 것만 또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거 말고도 올라간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주간 단위 보면 무려 10%나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그 크루즈 선사들 있잖아요. 크루즈 선사들이 다 올라갔어요. 7, 8, 9%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우리 요즘도 자주 안 보여드리지만 미국의 TSA라 그래갖고요. 공항 이용객 수 있잖아요. 공항 이용객 수가 다 2020년 수준 다 넘어섰거든요. 지금요. 2019년 수준을 다 넘어서면서 완전. 저만 안 갔나 봐요. 뭐 위원님과 저만. 저요? 저는 뭐 자주 왔다 했죠. 근데 이런 게 계속 그런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보면 한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부킹 홀딩스가 모회사고 프라이스 라인은 그 회사인데요. 프라이스 라인 CEO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호텔 값도 올라가고 비행기 값도 올라갔는데 올 여름 여행 수요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테슬라 이제 지난 주말에 지난주 내내 중국에서도 갔다 출장 갔다 왔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이 지난주에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금융주가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융주가 지난주에 보면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8%, 7, 8%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닌가 싶죠. 왜냐하면 지금 3대 소위 비자나 마스터보다 그 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제일 가부르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 한 분기만 보면 회복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장 좋았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3, 4, 5 이럴 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올라가면서 주가 흐름 보면 지금 이 수준까지 와 있죠. 이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은 JP 모건 하나거든요. 그 나머지 은행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어서는 테크 종목들 테크는 이제 인텔과 어도비죠. 지금 보면요.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죠. 인텔, 어도비 모두 누구의 손길을 받았냐면 엔비디아의 손을 받은 거죠. 손길을 받은 거죠. 인텔은 우리 같이 만들어 보니까 좋았다. 그쵸.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분이 이제 그 중국에서 대만에서 밥 먹은 거 한번 제가 그 인스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본질아 보니까 또 이재용 회장과 밥 먹은 거, 또 그것도 사진 나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은 여전히 젠스랑이랑 누구랑 밥 먹은지가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됐고요. 밥만 먹어도 주가가 올라가네요. 어도비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도비는 서비스나와 더불어서 젠스랑의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할 때요. 어닝콜에서 가장 많이 같이 언급된 기업.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유튜브 영상 좀 보시라고 유튜브에서 지금 들어가셔도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네. 어도비에서 올 가을에 나올 포토샵에서의 생성형 GI 보셨어요? 아니 전 보진 못했는데 그 서비스가 나오면은 저처럼 네. 포토샵, 어도비 그 프리미어 이용 못하는 사람들도 네. 가입하게 될 거예요. 제가 뭔가 유료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네. 결제할 것 같아요. 네, 하셔야죠.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전 네. 빨리 이런 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잘 갖고 저희가 1시간 반, 1시간 정도 하면 그 중에서 네가 알아서 제일 재밌고 유익한 거 뽑아서 줘. 네, 50초짜리 만들어줘. 아니면 50초짜리 쇼트 만들고 3분이면 충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스트리트모니 3분의 요약판 이런 거. 3분 요약분. 네, 저는 그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직접 하면 너무 힘들죠. 직접 하면 힘들고 직접 하면 제가 출연자로서 하다 보면 제가 말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는 제 것들. 인공지능이 와서 야 이학년이 너 맨날 나올 필요도 없어. 그보다는 그 앞에 나온 분의 한마디가 더 중요했다더. 그것만 쏘면 되잖아요. 전 그럴 수 진심.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어서는 테크 종목들 중에서도 또 우리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신고가에도 많이 논란들이 많은데 다시 네. 한번 제가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요 날입니다. 1월 3일이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작년 초였고요. 사실 요때 또 갈 줄 알았죠. 요때. 근데 뭐 십며칠 연속 올라가고 신고로 갔을 때거든요. 이거 찍지 못하고 내려왔죠. 요때가. 뭐 아쉬웠지만 종가 기준은 모든 미국 주식은 따집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인트라데이를 장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중은 그냥 우리나라 시기고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종가에 이걸 넘지 못하면 사상체육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올타임 하이야. 실제로 보면 기억하실 수치는 180.01달러입니다. 네. 이 가격이 넘게 끝나면 사상체육가란 말을 쓰고요. 장중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180.93달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 안 잖아요. 1.13달러. 그러니까 찍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냥 찔끔만 손만 뻗고 그냥 유지하고 있어야죠. 손 뻗고. 손 뻗고 유지하고 네. 발꿈치 들고 유지하고 네, 그런 거죠. 있는 그런 사상 거. 최고가.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1년 11월 19일 이때가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였을 때입니다. 나스닥 전체가요. 아니 작년 연말에 네. 그리고 올 초에도 네. 진짜 빅테크 종목들 줄줄 흘러내릴 때 세상 끝난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또 빨리 올라가나 아까 싶네요. 말씀드렸던 저희 책이 10월 14일 날 출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책은 원고는 제가 8월 달, 9월 달에 넘겼을 네, 때인데요. 네. 그때 썼을 때가 원고를 넘겼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 그리고 이때 발표할 때가 요 책 출간이 이때 요 언저리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책을 왜 사겠어요? 그쵸, 저 관심이 책 없죠. 저거 뭐야 다 망하라는 거 아니야? 이랬던 것들이 지금 회복하잖아요. 미국 주식이 뭐가 답이야?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만 듣는 거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근데 저는 네. 지금부터 이거부터 다시 떨어질 수 있죠. 여기 뭐 270달러 또 갈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늘 꾸준히 모아가는 게 답이다. 그쵸. 예. 그렇지만 좋은 주식을 모아가야죠. 그럼요. 나쁜 주식을 모아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고 정말 시간 가치를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는 게 진짜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요렇게 343달러, 10달러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자, 고용보고서 내용 좀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앞선 코너 시작은 어제 주말에 이미 저희가 잠깐 해드리긴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이거죠. 지금 33만 9천 원이라는 깜짝 수치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나왔습니다. 네. 지금요. 핵심은 33만 9천 건이 나오면서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다시 증가세. 그래서 계속해서 좀 내려가다가 이때가 피크였고요. 네.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야 고용 시장이 정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채용이 아직 안 되고 있구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원하는 자리, 원하는 그 급여를 맞추지 못하는 한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들을 원한다. 나는 직종이랑 상관없이 급여랑 상관없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자리를 찾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요 2021년 거로 보이는 거 여러분들 극명하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보여드리는 이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이걸 좀 약간 좀 보이는 거를 좀 다르게 보이는 거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일자리만 보고 실업률만 보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수많은 그 사직해 그래서 Great Resignation이란 말이 썼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사직. 그래서 사직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직하는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그만두면 딴 자리를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스스로 그만두는 겁니다. 이거는 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수 있겠고요. 나는 지금은 집에 쌓아둔 현금이 좀 지금 줄어들었다고. 줄어드니까 나 지금 눈치 보면 지금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게 이게 현실이 되겠고요. 핵심은 이제 이번에 왜 주가가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임금 상승률의 둔화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연간으로 보면 조금 낮아졌고요. 전월 대비를 하는 거는 이제 눈높이를 맞췄는데 0.3이라는 숫자거든요. 바로 이 임금 상승률의 둔화가 바로 이번 핵심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매번 얘기할 때 보면 이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고 핫하고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이었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요거거든요. 3개월 정도 내려가고 특히 보시면 웨이지 그로스잖아요. 웨이지. 요거 이제 코어는 인플레이션이고 여기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더 내려가면 좋죠. 네, 네, 더 이제 급여 받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미국 경제로 봤을 때 보면 이게 빠른 속도라는 게 지금 핵심이었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를 보면 도대체 이런 조사를 왜 하냐는 거죠. 다 틀리는 게 10번 중에 8번, 9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늘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죠. 아니 뭐 10번 중에 8, 9번은 맞춰야지 이걸 하는 거지. 네, 2020년에 보면 10번 중에 9번이 틀렸다는 반대로 거예요. 하면 알면 되겠네요, 이제는. 네, 이거 네. 그 그림입니다. 요 점이요. 점이 예상치였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보면 왜 올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는 우스운 버전이 있고 우스운 버전, 성의 없게 대답하는 버전이 있고 디테일하게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성의 없게 하는 거는 항상 올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올라왔다. 20년 동안에요. 20년 동안에 꾸준하게 주요 발표인 날 같은 게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네. 발표한 날마다 1.7%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도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저녁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날 결론을 보면 1.4%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덜 올라갔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다음 그림인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부사장의 중요한 날을 방송할 때부터 저한테 오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니까. 저는 관심이 없다고 솔직히. 뭐하러 하냐 따지냐. 근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카피해 두세요. 네.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그림은요. 2020년 이후에, 아니 2000년 이후죠. 2003년 이후에 최근 20년 동안 CPI 소비자 물가, 네. 페드 연준 바로 곧 하죠. 잡 리포트 한 달에 한 번 하죠. 요거랑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페드는 1년에 8번이 가음을 하죠. 네. 평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발표된 날이요? 예. 물론 떨어진 날도 있죠. 2020년 많이 떨어졌겠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을 보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이 견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거 하나하나의 그런 하나하나의 이슈, 하나하나의 그런 그 이벤트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식을 네. 한국이건 미국이건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나겠다. 모아나가겠다. 그게 전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네. 돈을 버는 길이지 주식 자체에 목숨을 걸고 주식은 주식일 뿐이다. 늘 분산 투자해서 좋은 주식을 길게 갖고 가시라 만점에서 오늘 이 그림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용보고서 내용과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큰 테두리 안에서의 위원님의 투자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역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저는 매우 아쉽게도 내일 하루는 쉬어가고요. 수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현충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 수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